자, 오늘도 한번 속 시원하게 정리해봅시다. 그동안 종교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 뒤에 숨어서 온갖 정치 장난을 치던 세력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지금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겠어요? 나라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썩어 있으니 고름을 짜내는 거죠.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 아, 이제야 나라가 제자리 찾아가는구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자,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 사실 그 정치인 행정가들이 이 절대 이게 나서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맞아요. 종교가 오늘 전격적으로 검토를 네.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종교인들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이제 관용이 없이 원칙대로 일반인과 똑같이 전 처벌하는 것이 그건 당연하지. 저는 그 시작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내란 바로 다음 날 조이대가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거는 우리가 한 6만 번 봐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너는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지 마. 맞아요. 네. 다른 사람 다 얘기해도 네. 조이대는 사법부 독립을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네. 윤석열의 지지자들은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당연하죠. 이때 천대엽이 네. 이 폭도들을 향해서 정말 크게 꾸짖었어야 돼.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폭도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또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맞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시대의 망언입니다. 이거는. 네. 여러분 얘네들이 무슨 사법독립 얘기하는 거 얼마나 웃긴 일인지 보셔야 됩니다. 천대엽이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한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법부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이제 신속, 공정, 우리 형평성에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또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야, 다시 보는데 화나네. 시대의 진짜. 망언 아니야? 우리가 직위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지랄지랄하잖아. 맞아요. 난리치잖아. 근데 가서 때려 부시면은 야, 우리 좀 우리가 돌아봐야겠다. 잘못했나 보다. 폭도의 일부 장면만 일단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요 사람 봐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 녹색 점퍼남. 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저 진짜 이 미친 행위 아닙니까? 다 때려 부시네. 이거는 미친 행위야. 사법부를 향해서. 저거 뿌려 또. 와. 녹색 점퍼남. 네. 자, 그리고 검은 복면남. 이게 말이 되냐고,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법원이죠, 법원이야. 2025년이야. 그런데 저 두 폭도들에 대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가명을 했어. 네. 방금 처음에 보셨던 녹색 점퍼남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문 썼다고 징역 3년으로 줄어들고요. 예. 뒤에 보셨던 내부에서 막 다 때려 부신 검은 복면 쓴 사람 네. 1심 징역 3년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2년 10개월로 이게 줄어듭니다. 진짜 제정신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기관을 향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문제는 폭력보다도 그 폭력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사법부의 관용 신호였습니다. 반성문 몇 장으로 감형이 되고 내란 수준의 행동이 해볼 만한 일로 왜곡되는 구조. 이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보아온 오래된 기득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법개혁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기초공사입니다. 저 같은 청년도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야 개혁이 방향을 잡았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에도 부족할 판인데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막 집행유예로 나오고 봐주면은 반성하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혁명가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세계 3대 혁명의 마지막은 서구 혁명입니다. 세계 3대. 여기 혹시 우리 서구 혁명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악과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악과 싸우되 반드시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피고인이 우리는 반드시 사실상에 제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풀려나니까요. 그 저보고 이 일의 배우라고 지목했던 그 언론사들이 하나의 한마디의 언급도 없더라고요. 적어도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했으면 저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이거 못 봐주겠다. 젊은 법조인 분들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전두환 노태우 때도 사실 아. 사면해주고 반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 누리고 오히려 본인들의 정당성을 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건데 예. 아까 우리 최욱임 씨님이 그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법원이 또 나긋나긋한 거 하나 있죠. 판사들이 룸살롱 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네. 아주 나긋나긋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잖아요. 대한민국에 불이 났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그 한 축을 맡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어제 불이 났는데 끔찍한 그럼 일이야. 사법부에서 소화기 들고 나와서 불을 꺼도 모자를 파네. 그냥 본인들은 아니 모르겠다 이러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어요.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들은 전날 잠도 못 자고 막 목 쉬고 하루 종일 그 불안에 떨었는데 목소리도 혼자 그냥 잘 자고 나와가지고 나긋나긋 하면서 좀 졸린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사법부가 무슨 신뢰를 받겠느냐. 근데 그때의 조희대와 지금의 조희대 체제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렇지. 오로지 내란 옹호, 내란 수괴들 그 하수인들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이건 정말 사법부의 이제 타락으로 이제 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책임을 피하면 국민은 언제나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불이 났을 때 앞장서서 끄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데 나중에 말하겠다고 뒤로 빠져버리면 누가 나라를 붙잡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아왔던 기득권 구조의 무책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사법체계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건 청년으로서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걸 정치가 아니라 국가보건작업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이나 이런 데 가끔 보면 IS 뭐 예전에 그런 테러리스트 네. 집단들 있잖아요. 예.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뭐 행동대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항상 종교적인 이야기를 들면서 악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우리는 투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폭 테러도 하고 막 이러는데 방금 그 영상에서 나온 사람들 말하는 걸 보십시오. 똑같네요. 악과 싸워서 이기겠다. 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혁명가래. 자기들이 지금 혁명가인 줄 아는데 예. 그냥 테러리스트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해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뭐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막 석방을 해주고 집행유예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심각해요. 초창기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네. 내란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뭐 이런 것까지도 하고 소요죄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엄벌을 해야 된다. 예. 수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년 때려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제가 계속 해왔어요. 당연한 근데 지금 주장입니다. 검찰도 그러한 제명들을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공무집행방해 이런 걸로만 넘기고 법원은 그대로 판결을 해가지고 내보내주고 감형시키고 테러리스트를 지금 사실상 조장하고 키우는 거예요. 이거. 형벌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위하 효과라 그래가지고 상대방들한테 겁을 주는 효과도 있고 또 비례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정도 형을 받으면 아유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범죄를 그렇죠. 포기시키는 거예요. 네. 내지는 그거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 그렇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고 국민 그럼요. 전체가 네. 보호받는 거거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저 법원을 때려부시는 난동을 새벽에 집단으로 일으켰는데 아까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란 내지는 소유죄까지 적용을 해서 평생 깜빵에 있어도 모자른 상황에서 맞습니다. 저 사람들이 2년 3년 받고 나와 보십시오. 네. 훈장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자신의 그 서사를 가지고 포장해서 아까 그 이하상 같은 사람하고 결탁해가지고 자기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아니 왜 법원에서 훈장을 달아줍니까? 이거는 정말 형벌의 제1 기능이라고 하는 이 위화 효과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형벌이 아닌 겁니다. 저 사실은. 판사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저게 자신들 건물, 본인들 근무하고 본인들 동료들 근무하는 청사를 갖다가 부숴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도 이런 식의 손방망이로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다는 것 내가 자체가 이게 화도 부끄러운 나면서 일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 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면 더 엄벌에 처하고 싶거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거의 봐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윤석열 영장을 발부한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뭔가 좀 옹호하려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난 그래서 이게 화도 나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 참 그 큰일입니다. 의심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의심의 실체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조희대라고 하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임명한 내란 인사가 지금 이 사법부를 틀어주고 있는 한에는 정말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부작용들을 더 만들어낼 아까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대엽 처장이 그 말했잖아요. 법원이 반성할 점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인 것이 천대엽 행정처장은 그 전 판사들의 전국 판사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모든 판사들이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어. 저 테러리스트들을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법원이 그러면 이 폭동에 빌미를 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자중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그러면 판결에 그게 반영이 되겠죠. 그렇지.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그거 플러스 이 폭동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천대엽이 얘기한 거야. 네. 그 원인이 뭐예요? 영장 발부입니다. 발부한 아, 내란과 관련해서 영장 발부하면은 우리가 안 되나 보다. 시그널. 맞죠? 거기다 구속 취소까지 나오고요. 네. 예. 아 이거 잘못됐나 보다. 어. 우리가 반성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겪는 불안은 사실 오랫동안 밀어놓은 문제들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먼지를 털어내면 처음엔 시끄럽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 집이 원래 모습을 되찾듯이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이제 청년 세대가 책임지고 이어받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몸과 바른 정신이 부국 대한민국을 만든다. 지금까지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쾌남 정치였습니다.